부동산 명의 이전. 오늘은 저희가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할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여서 산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사례주택을 하나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억 주택을 사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이게 5억 주택인데 세금이 500만 원에서 1억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택을 사례로 잡았습니다만은 어차피 구체적인 세금 계산이 목적이 아니라 결정하는 정액 구조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토지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도 관계없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록 이제 5억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차피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1억 아파트도 참고가 되고 10억, 20억 아파트도 그 이상의 이제 아파트도 다 똑같이 이제 참고가 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단순 신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정여 병아리 분들, 정여 초보 분들이 많이 이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 단순 신고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을 정여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구조 그대로 이제 그 정여하시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경우인데요. 잠깐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5억 주택 같은 경우에 담보대출이 1억 5천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같은 것들 보셔서 다들 잘 아시고 계시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부정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를 이제 신고 납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5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수 정여 계산을 해서 정여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이제 신고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경우가 사실 상당히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자진해서 이제 내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여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구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수 정여고 이제 두 번째가 부담부 정여가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저가 매매가 되는데 이 셋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순수 정여가 유리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부담부 정여가 본인의 상황에서 이제 적합한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가 매매가 유리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구조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그 구조화에서 세금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자금 조달 여력을 감안을 해서 최적화 구조를 이제 선정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절세 신고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실 때는 항상 내가 단순 신고를 하고 있는지 절세 신고를 하고 있는지 항상 본인에게 이제 되물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정여를 고려하시면 이 순수 정여 하에서의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좀 산출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저희가 부담부 정여로 신고를 하고 아니면 이제 저가 매매를 통해서 저가 양수도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의해서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인이 되면은 과세관청은 순수 정여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순수 정여가 9,33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부 정여 계산하고 저가 양수도 계산해서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부인되면은 9,330만 원으로 두드려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현금 정여를 하게 되면은 사실 9,330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만은 아래쪽에서 보시듯이 부담부 정여가 되면 이제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현금 정여보다는 이제 금액이 좀 더 많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두드려 맞게 되게 되면은 9,330만 원만 두드려 맞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가산세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의 1억 1천, 1억 2천까지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부담부 정여와
저가 양수도를 계획을 하실 때는 내가 이게 과세관청에 의해서 이제 부인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은 보시면은 앞에서 9,330만 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부담부 증여를 끼워 넣으니까 갑자기 세금이 한 4,6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부담부 증여를 2억 5천만 원 정도에 지금 맞춘 케이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1억 5천은 이제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1억 정도로 더 올린 거죠. 가정하자면 전세보증금이 약 1억 5천 정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추가 대출을 약 1억 정도를 받아서 2억 5천을 이제 맞춘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원래 전세보증금도 없었고 대출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순수하게 다시 담보대출을 2억 5천 정도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이걸 수정자에게 승계시키는 구조를 만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유의하실 부분은 저희가 구조를 잡긴 잡습니다만은 이 과정에 본인이 계획한 금액만큼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구조를 잡으실 때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추가 대출을 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겠느냐 미리 문의를 이제 하시고 구조를 잡으셔야 되고요.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구조가 2억 5천에 가능한 경우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4,4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순수 증여보다는 이분 상황 같으면은 부담부 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앞에서 본 사례는 저가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양수도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저가 양수도를 고려를 하니까 세금이 3천만 원으로 뚝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매매 대가를 혹시 바꾼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매매 대가는 그대로 이제 그 2억 5천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중에 1억 정도만 이제 추가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대신에 그걸 이제 그 정효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부담부 증여 같으면은 정효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정효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 재반 형식적인 절차를 전부 다 매매로 이제 거치는 경우를 가정한 건데 그 경우에는 세금이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부담부 증여보다 저가 양수도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가 양수도로 일단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럼 나는 매매 대가를 2억 5천만 원에 맞춰서 저가 양수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억 5천은 아직 민감도 분석을 하기 전에 설정된 가액이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더 최적화된 세금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부담보 규모 그리고 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매매 설정하는 매매 대가 규모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하고 저가 양수도의 세금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지금 산출을 했는데 이건 이제 취득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세금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1억 5천만 원, 2억, 2억 5천, 3억, 3억 5천, 4억으로 이제 변동될 때 이 두 방안에서의 금액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표인데 이 표 같은 경우 지금 그냥 한눈에 좀 보기 어려우니까 이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결과가 드러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부담부 증여는 확실하게 이제 아웃되어야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거래 대가가 설정되는 전 구간에서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취득세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매매를 기준으로 해서 최적화 구조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1억 5천의 매매 대가를 책정했을 때 세금은 4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매매 대가를 올려가면서 점점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3억 정도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이제 매매 계약 금액이죠. 계약 금액이 3억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세금 자체가 2천만 원 초반대로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3억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3억 5천, 4억으로 매매 대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세금이 더 이상 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매매 대가를 올릴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테이블은 저희가 5천만 원 단위로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단위로 해보면은 사실 지금 이거 3억 기준에서의 최저가되는 지점이 이게 2억 9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억 9,500 아니면 2억 8,500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억 1천이 나올 수도 있고 3억 1,50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세밀한 계산을 통해서 그 최저가 지점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3억 기준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 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은 일반 과세가 지금 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세금이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줄어든다고 보셔야 돼요. 한 1,000만 원 이하로 이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면은 그럼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불리한 모양이다. 저가양수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4억 구입, 그러니까 앞에서 간단하게 메모가 돼 있었는데 4년 전에 아파트를 이 주택을 4억으로 구입한 걸 가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면 이게 달라지는데요. 상황이 바뀌면은 저가 매매가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잠깐 보시면은 이건 취득을 10년 전에 해서 2억 5천에 이제 구입한 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가 매매가 훨씬 더 불리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대금 전 구간에 있어가지고 부담부 증여보다 이제 세금이 이제 많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분은 저가 매매는 아웃 시키고 부담부 증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적 구조를 도출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가정했던 1억 5천 기준으로 해서 이분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담부 구조를 높여가면서 가다 보면 세금이 약 3억 5천 정도에서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3억 5천 정도 부담부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최적화가 되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세금이 더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듯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와 저가 양수도는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구조를 잡는 데 따라서 세금이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 신고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이해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신고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갑자기 지금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참고가 이제 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금 잊어버렸는지 생각이 안 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런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세금이 이제 크게 이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 요 관련해서 저희 키다리 텍스에 들어가면은 저희는 양도하고 상속하고 정액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블로그 내용도 다 양도하고 상속하고 정액만으로 이제 갖추어져 있으니까 여기 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 구조에 따라서 세금이 변화하는 부분도 그냥 개념적인 포스팅이 아니라 저희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직접 수행한 일을 가지고 포스팅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아마 좀 더 고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키다리 텍스를 검색을 해서 제 블로그를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여하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